수진 씨, 정말 괜찮은 거죠? 56살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도 원해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젊었을 때 시술을 받았거든요. 구슬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구슬이요? 그게 뭔데요? 남자의 중요한 곳에 박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게 좀 큰 편이라서요. 64살 8년 만에 다시 시작된 사랑. 하지만 그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조금만 천천히요.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이야.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4살 박수진입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28년째 운영하던 중국집 용화반점을 정리하고 부산 해운대로 내려온 지 석 달째예요. 남편을 잃은 지 8년. 그동안 혼자 가게를 지켰지만 딸 지연이가 강남에서 결혼해 살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밤마다 빈 아파트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렸고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환경을 바꿔보자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부산 해운대 가려고 하는데 어떨까? 엄마, 갑자기 왜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야.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여기 있으면 자꾸 과거 생각만 나거든.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제 뜻을 존중해줬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좋아요. 그런데 자주 전화해 주세요. 그럼 걱정 마. 그렇게 저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입구 쪽에 작은 중국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바다향.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가게였어요.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라 관광객이 많아 손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2층 원룸으로 올라가면 여전히 혼자였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장을 보러 가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혼자라는 생각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5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해질 무렵 저녁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차림은 평범했지만 어딘가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자장면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슬쩍 뒤를 돌아봤어요. 남자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자장면을 볶으면서도 자꾸 그쪽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포장을 마치고 계산대로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가 나가고 나서도 그 낮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8년 동안 남자를 의식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2층 원룸으로 올라가서도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녁 같은 시간에 그 남자가 왔습니다. 자장면 하나 포장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이번엔 좀 더 천천히 만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가게 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포장을 건네면서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매일 오시네요. 네, 여기 자장면이 맛있어서요.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오게 됩니다. 그러시구나. 어디 사세요? 중동 쪽이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그 남자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이름을 알게 됐어요.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매번 자장면 한 개만 시켜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사장님 이름이 참 예쁘시네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64살 먹은 할머니가 무슨 수줍음이냐고 스스로를 타박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민호 씨는 부산 센텀시티에서 웨딩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조용한 성격이지만 말할 때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자장면은 정말 특별해요. 서울에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역시 본토 맛이 다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어요. 처음엔 주문과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날씨 이야기, 부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까지 남아 있었어요. 사장님, 제가 설거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8년 만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수고를 알아봐 주다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호 씨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릇을 닦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민호 씨도 혼자 사세요? 네. 6년 전에 아내를 잃고요. 그 이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아는 공감이 흘렀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도 8년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그러셨군요. 혼자 사는 게 참 어렵죠. 네, 그래요. 그날부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호 씨는 가끔 가게가 한산할 때 들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 혼자 사는 일상, 때로는 웃음 섞인 추억까지.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는 이제 매일 저녁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센텀시티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있는 날도 없는 날도 변함없이 왔습니다. 어느 날은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쪽에서 촬영을 마치고 왔다며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사장님 것도요. 고맙습니다. 근데 매번 이러시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아니에요. 사장님 보면 하루가 편안해지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 바다를 바라보는 민호 씨의 옆모습을 슬쩍 봤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믿음직한 인상이었습니다. 이제는 민호 씨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하루가 허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문을 닫으려는데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촬영이 일찍 끝나서요.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저녁이요? 네.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항상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 해드릴게요.
밥 먹으러 나가실 필요 없어요. 그럼 제가 설거지는 할게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둘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장면과 탕수육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게를 시작한 이야기, 부산으로 내려온 이후, 서울에 있는 딸 이야기까지. 사장님, 따님이 서울에 계시는군요. 네, 강남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손주도 하나 있고요. 그럼 가끔 보러 가시겠네요. 그러고 싶은데 가게가 있어서 자주는 못 가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죠. 그러면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어요. 대신 여기 와서 사장님 보는 게 낙이에요. 또 그런 말을 하시네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민호 씨가 그릇을 씻으면 제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온 것처럼요. 사장님, 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 씨는 촬영 없는 날이면 가게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문 닫는 시간까지 함께 있었어요.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그가 없는 하루가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요. 6월 초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민호 씨가 젖은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어머, 왜 이렇게 젖었어요? 수건 가져올게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민호 씨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어요. 급히 손을 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옷 갈아입을 게 필요하시면 위에 올라가세요. 제가 수건이랑 옷 드릴게요.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하지만 계속 떨고 있는 민호 씨를 보고 결국 2층으로 모셨습니다. 남편 옷 중에 남아있던 티셔츠를 꺼내줬어요. 이거라도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주방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짬뽕을 끓여서 상을 차렸습니다. 민호 씨가 내려왔을 때 테이블에는 짬뽕과 소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한잔하세요. 소주잔을 채워 건넸습니다. 민호 씨는 받아서 단숨에 마셨어요. 저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려왔어요. 둘이서 소주를 나눠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장님은 부산 생활 어때요? 좋아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해요. 혼자 사시는 건 괜찮으세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외롭죠, 솔직히. 그런데 민호 씨 만나고 나서는 좀 나아졌어요. 저도요, 사장님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소주가 취기를 더하면서 대화도 솔직해졌습니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고백이요? 저 사장님 생각 하루 종일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사장님 얼굴이 떠올라요. 촬영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호흡이 가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64살 먹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소주잔을 내려놓고 민호 씨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은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는 할머니예요. 64살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장님은 저한테 특별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 씨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민호 씨는 더 솔직해졌어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왔어요. 사장님, 어젯밤 제 말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민호 씨, 네, 저는 정말 나이가 많아요. 손주도 있고요. 알아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민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계속 거절하려 했습니다. 내가 8살이나 많은데요. 그리고 저는 이미 할머니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장님한테는 나이 같은 게 안 느껴져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혼자 고민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호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찍 끝나서요. 같이 산책하실래요? 산책이요? 날씨도 좋고요. 해운대 해수욕장 보면서 걸으면 기분 좋잖아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어요. 해질 무렵이라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동백섬 쪽으로 천천히 걸으며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급하게 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민호 씨,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한테 사장님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민호 씨가 소주를 들고 왔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래요. 둘이서 소주를 나눠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창밖에서 들려왔어요.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두 번째 병을 열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면서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네. 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제가 만약 사장님이랑 진짜 가까워진다면요.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민호 씨는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젊었을 때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이요? 네, 구슬이요. 그걸 박았어요. 구슬, 그게 뭐예요? 남자의 중요한 곳을 바꾸는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타고난 게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자친구가 무서워서 도망간 적도 있고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4살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사장님이 부담스러우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천천히 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친구로만 지내도 돼요. 민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남자를 몰랐어요.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러워요.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날 밤 민호 씨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구술이라니 얼마나 클까? 어떤 느낌일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64살이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잊고 살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민호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손님들이 주문을 해도 제대로 안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 씨가 왔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왔지만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어제 제 말 때문에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죄송해요. 너무 갑자기 말씀드려서. 괜찮아요. 생각해 볼게요. 민호 씨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4살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리고 민호 씨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저녁에 민호 씨가 왔을 때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 씨, 네. 사장님, 우리 천천히 느리게 해봐요. 민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천천히요. 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천천히 갈게요. 절대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민호 씨와 손을 잡고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64살에 다시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AP 시나르공원 쪽까지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 씨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매일 가게에 왔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어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스칠 때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문을 닫았을 때였습니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제 집에 가보실래요? 집이요? 네.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해서요. 부담 없으시면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의 집에 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럴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급하지 않아요. 민호 씨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민호 씨 차를 탔어요. 해운대 중동 달맞이 언덕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는데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정말 차 한 잔만 하고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10분쯤 달려서 작은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여기에요.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어요. 혼자 사는 남자 집 같지 않게 깨끗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여올게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민호 씨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웨딩 사진들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들의 모습이 따뜻했어요. 여기요. 민호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국화차였어요. 감사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사장님,
편하게 있으세요. 제가 무섭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천천히 가도 돼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민호 씨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 외로움, 그리고 지금의 마음에 대해서요. 저 아내 잃고 나서 6년 동안 여자를 만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저도 그래요. 8년 동안 남자를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요. 민호 씨 보면 자꾸 설레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긴장도 조금씩 풀렸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네, 손 잡아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조용히 가까워진 거리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천천히 맞춰졌어요. 민호 씨의 시선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예뻐요. 64살 할머니한테 무슨 소리예요? 제 눈에는 가장 예뻐요. 서로의 온기가 조용히 스며들며 마음이 열렸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각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긴장이 녹아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호 씨가 물었어요. 오늘 여기서 주무실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요. 당연하죠. 제가 절대 서두르지 않을게요. 민호 씨는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위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러운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낯선 기운에 몸이 긴장했어요. 괜찮으세요?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조금만 천천히요. 예상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기운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민호 씨가 말했던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함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온몸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에게서 전해지는 젊은 에너지가 또렷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만할까요? 아니요, 조금만요. 익숙하지 않은 감각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작은 움직임만이 이어졌어요.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천천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긴장이 풀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잠시 멈췄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요? 사장님 몸이 놀랐을 것 같아서요. 천천히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민호 씨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8년 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민호 씨가 자고 있었어요. 잠든 얼굴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할 사람, 64살에 찾은 반려자.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호 씨가 나왔습니다. 네, 방금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너무 잘 잤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게 가셔야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호 씨 차를 타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민호 씨를 만났어요. 가게 문을 닫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거나 민호 씨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던 그 느낌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버거운 듯했던 기운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원하게 되더군요. 64살 먹은 몸이 이렇게 솔직할 줄이야.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행복한 만큼 걱정도 생겼습니다. 가게 단골들이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네요. 뭔가 특별한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부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다른 단골도 수군거렸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요. 혹시 남자 생기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64살이 무슨 남자예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호 씨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밤 민호 씨 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 사람들이 눈치채는 것 같아요. 아직 딸한테도 말 못했는데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손주도 있는데 엄마가 연애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장님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민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나 내일 부산 갈게. 갑자기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 아이고, 괜찮은데. 아니야.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 씨한테 연락했어요. 민호 씨, 내일 딸이 온대요. 그래요. 그럼 제가 조심할게요. 미안해요. 왜요? 당연한 거죠. 사장님 딸이니까 잘 보여야죠. 민호 씨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연이가 도착했어요. 어머, 왔니?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얼굴 좋아 보인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부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송정의 수욕장 근처 해물 칼국수집에 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외롭지 않아? 괜찮아. 가게도 바쁘고 단골도 생기고. 그래도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잖아. 서울로 올라올 생각 없어?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녁 장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딸이 도와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민호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딸과 민호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여기 단골 손님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민호 씨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자장면 하나 포장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장면을 만들면서 손이 떨렸어요. 지연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분 자주 와요? 응, 매일 오시는 단골이야. 그냥 단골이에요? 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냥 단골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장면을 포장해서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민호 씨가 나가고 나서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냥 단골이에요? 그렇다니까. 엄마 표정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부인했지만 지연이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딸과 2층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사진작가 아저씨랑 뭔가 있죠? 지연아, 엄마 얼굴만 봐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을 때 그런 표정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말 못했어. 역시 그렇구나.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어떡해요? 미안해. 그런데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딸 앞에서 우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지연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요. 내일 그분 만나볼게요. 어떤 분인지 제대로 봐야겠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민호 씨, 우리 딸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대요.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에 가게로 와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저녁이 되어 민호 씨가 왔습니다. 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민호 씨는 정중하고 진지했어요. 지연이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딸과 민호 씨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민호 씨는 어떻게 저희 엄마를 좋아하시게 됐어요? 처음 가게에 왔을 때부터 사장님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엄마 나이는 괜찮으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장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민호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는 한참을 민호 씨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놀랐어요. 엄마가 연애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더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요. 엄마가 웃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그게 민호 씨 덕분인 것 같아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잘하겠습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처음엔 반대하고 싶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나왔잖아요. 엄마 혼자 두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지연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시면 저도 찬성할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연아, 고마워. 엄마 울지 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 울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죠.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딸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올라갈게요.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지연이가 2층으로 올라가고 민호 씨와 단둘이 남았어요. 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따님이 허락해 주셔서요. 저도 놀랐어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요.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며칠 후 민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부산시청에서 프로젝트 하나 제안받았어요. 프로젝트요? 네. 전통 혼례, 음식과 사진을 엮는 작업이에요. 사장님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랑요? 네. 사장님 음식 솜씨면 충분해요. 같이 하실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일한다는 게 설렜어요. 좋아요. 같이 해봐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결과 만들어 볼게요. 그날부터 프로젝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매일 회의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일도 함께하고 사랑도 나누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8개월 동안 진행되는 작업이었어요. 전통 혼례 음식을 만들고 민호 씨가 사진을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회의가 부산시청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 전통 혼례 문화를 재조명하는 거예요. 박수진 사장님께서 음식을 담당하시고요. 작가님이 사진을 맡으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호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우리 매일 같이 일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더 자주 볼 수 있겠어요. 좋아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민호 씨가 가게로 왔어요. 사장님, 준비됐어요? 네, 가죠. 함께 재료를 사러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전통 혼례 음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골랐어요. 민호 씨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추예요. 전통 혼례상에 꼭 필요하죠. 의미가 있나요? 자손 번창을 뜻해요. 민호 씨는 메모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장을 보고 가게로 돌아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는 카메라를 들고 제 모습을 찍었습니다. 사장님, 자연스럽게 하세요. 사진 찍는 거 어색해요. 괜찮아요.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촬영했어요. 떡을 빚는 손, 나무를 묻히는 모습, 전을 붙이는 장면까지 민호 씨는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사장님, 같이 먹어요. 네, 그래요.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민호 씨를 보니 뿌듯했어요. 역시 사장님 솜씨는 최고예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당연하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내내 음식을 만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도요. 제 집에서 저녁 먹고 가실래요? 좋아요. 민호 씨 집으로 갔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으며 오늘 작업을 정리했어요. 오늘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사장님 손길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손만 나온 거예요? 아니요, 얼굴도 나왔어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민호 씨가 노트북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저예요? 네, 사장님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사진 속 제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오늘 밤 여기서 주무세요. 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민호 씨와 함께 했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민호 씨의 손길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감각이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말없이 가까워지는 거리가 편안했어요. 민호 씨에게서 느껴지는 온기가 좋았습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에너지였어요. 이전보다 더 깊은 교감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조용한 밤 속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민호 씨의 존재가 온전히 전해졌어요. 함께하는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어요. 충만한 느낌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히 멈췄어요. 서로를 안고 여운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찍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점심은 함께 먹고 저녁에는 민호 씨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호 씨랑 잘 되고 있죠? 네, 감사해요. 보기 좋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이제는 떳떳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반부에 이르렀어요. 전통 음식 20가지를 완성했고 사진도 절반 정도 찍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반 넘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민호 씨 덕분이에요. 민호 씨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편안했어요.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광안리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광안대교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같이 일하니까 정말 좋아요. 저도요. 매일 보고 싶었는데 이제 매일 보잖아요. 네, 행복해요. 사장님, 왜요? 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민호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결혼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혼이요? 네. 저는 진심이에요.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64살에 받는 청혼이라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민호 씨 집에서 잠들 수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64살에 재혼해도 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민호 씨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요. 다음 날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민호 씨가 청혼했어. 정말요? 응, 프로젝트 끝나면 결혼하자고. 지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지연아. 축하해요, 엄마. 딸의 축하를 받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호 씨, 저 결혼할게요. 정말요? 네, 같이 살아요. 민호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평생 잘할게요. 품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64살에 찾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매일 함께 작업하고 식사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8개월이 흘렀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민호 씨와 함께 정리를 했어요. 사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저도요. 벌써 끝났네요. 이제 전시회 준비만 남았어요. 전시회는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어요.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호 씨와 함께 했습니다. 사진을 선별하고 액자를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서준이도 데리고 갈게요. 정말 손주도 같이? 네, 민호 아저씨 보고 싶대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가 민호 씨를 좋아한다니요. 주말이 되어 지연이와 서준이가 도착했어요. 할머니, 우리 손주 잘 왔어. 민호 할아버지는요? 조금 있으면 와. 민호 촬영이 끝나는 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호 씨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 할아버지, 손주가 민호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 씨가 서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예쁜 손주 잘 있었어. 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 가자.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서준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어요. 지연이가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지? 서준이도 저렇게 좋아하고요.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전시회 끝나고요. 12월쯤 생각하고 있어.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저녁에는 가게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서준이가 자장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자장면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아버지도 같이 살 거예요? 그럼 같이 살 거야. 와, 좋아요. 손주의 순수한 반응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딸 가족은 근처 호텔에 묵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함께 아침을 먹고 전시회 준비 현장을 구경시켜줬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음식을 다 만드셨어요? 응, 8개월 동안 만들었어. 할머니 최고. 서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 씨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사진들은 사장님이 음식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네, 정말 멋있어요. 지연이가 감탄하며 사진을 봤습니다. 오후가 되어 딸 가족은 서울로 돌아갔어요. 배웅하고 나서 민호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정말 좋으시네요. 네, 딸이 우리를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전시회 끝나는 날 정식으로 프로포즈해도 될까요? 정식으로요? 네. 제대로 하고 싶어요. 좋아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오픈식 날이 왔어요. 부산시민회관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연이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전통 음식이 이렇게 예술적일 줄이야. 민호 씨와 저는 관람객들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오픈식이 끝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민호 씨와 지연이 그리고 몇몇 지인들만 남았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전시회장 중앙으로 이끌었어요. 왜요? 민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박수진 사장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4살에 받는 정식 프로포즈라니. 네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가 일어나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지연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12월 중순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해운대 동백섬 근처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어요. 전통 혼례로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민호 씨와 더 가까워졌어요. 예식장 꾸미기, 초대장 보내기, 음식 준비까지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가게 단골들도 기뻐하며 도와줬어요. 사장님 축하해요. 정말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주변의 축하 속에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 씨 집에서 둘이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정말 빠르네요. 긴장되세요. 조금요. 64살에 결혼식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행복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잘할게요. 저도요. 그날 밤도 민호 씨와 함께 했어요. 그의 그림자가 가까이 스며들며 공기가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가까워진 숨결이 깊숙이 스며들며 두 사람의 공기가 흔들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퍼져나간 열기만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어요. 떨어지지 못한 채 호흡을 맞추며 여운을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12월 15일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4살에 다시 신부가 되다니. 지연이가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줬어요. 엄마, 긴장되세요? 엄청나게. 괜찮을 거예요. 오늘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예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어요. 직접 만든 한복을 입었습니다. 붉은색 비단이 몸을 감쌌어요.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말 네. 저 이렇게 예쁜 엄마 처음 봐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해운대 동백섬이 보이는 작은 한옥 예식장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게 단골들, 프로젝트에서 만난 사람들, 지연이 가족까지 많지는 않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어요. 전통 혼례 방식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도포를 입고 들어왔어요. 제가 만든 도포였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민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께서 절을 올리겠습니다. 민호 씨와 마주보고 섰어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였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절을 마치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님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사장님, 정말 축하해요. 보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울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고마워, 지연아. 지연이를 꼭 안았어요. 서준이도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예쁜 손주. 민호 씨가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민호 씨의 동료 작가가 촬영을 맡아줬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제가 직접 만든 전통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후 내내 축하 인사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도와주던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만 갈게요.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줘서 고마워. 행복하세요. 엄마 민호 아버님도요. 감사합니다. 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지연이 가족이 떠나고 민호 씨와 단둘이 남았어요.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이라고 부르기엔 이제 부부잖아요. 민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 건데요? 여보라고 불러도 될까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집에 가요. 여보. 처음 듣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좋았어요. 민호 씨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신부님. 민호 씨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어머, 무거워요. 괜찮아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내려놓고 민호 씨가 속삭였어요. 이제 평생같이 자장면 먹어요. 탕수육도 같이 먹자. 그 말에 둘 다 웃었습니다.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실에 나오니 민호 씨가 와인 2잔을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을 축하하며 우리의 시작을 위해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민호 씨가 제 남편이 되다니. 저도요. 64살에 다시 결혼할 줄은 몰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침실로 갈까요? 네. 함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된 두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했어요. 부드러운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신혼의 설렘이 가득했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의 첫날 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졌어요. 두 사람만의 시간이 깊어갔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한 밤이었어요.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호 씨 품에 안겼어요. 사랑해요, 여보. 저도 사랑해요. 생애 처음으로 남편에게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부르는 그 단어,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민호 씨 품에서 편안하게요. 지금은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민호 씨와 함께 일어나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될 거예요. 네, 당신과 함께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행복합니다. 아침 9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열어요. 저는 주방에서 자장면 반죽을 하고 민호 씨는 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촬영이 있으면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요. 그럴 때면 저녁 장사를 같이 합니다. 지연이 가족도 자주 놀러 와요. 서준이는 이제 완전히 민호 씨를 할아버지로 부릅니다. 민호 할아버지, 자장면 주세요. 우리 손주 금방 해줄게.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걸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당신 만나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저도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줄은 몰랐어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나이도 과거도 이제는 아무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사랑할 뿐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가장 달콤한 사랑입니다. 민호 씨가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밤에 잠들 때도 함께 있고, 가게도 같이 하고, 바다도 같이 보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서로가 있어서 행복할 뿐이에요. 나이도 과거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8년의 외로움 끝에 찾은 사랑.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진실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 사랑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혼자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